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플랜 일부 진행의 신아림입니다. 마스터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다양한 자산에 대한 다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됐습니다. 어제 한미의 첫 번째 관세 협상이 진행됐죠.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까지 한미 양국이 패키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관세로 불안했던 우리 시장, 이런 긍정적인 방향성이 포착되면서 다시금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하면서 또 다음 주 장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0.95% 상승하며 2,54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 0.5% 상승하면서 729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또 지수의 상승보다 반가웠던 건 외국인의 매수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간만에 들어와주면서 2,200억 원 매수 흐름 이어갔고요. 기관이 이에 합세해서 4,900억 원 함께 사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급등하면서 이 혼풍이 국내 반도체주에도 불어왔는데요. SK하이닉스가 3.1% 넘게 올라줬습니다. 또 오늘도 조선시대의 흐름 이어갑니다.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방한해서 조선소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에머로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 한화오션 11% 강세였고요. HD한국조선해양도 6% 오름세 보였습니다. 또 해외 IB들이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HD현대중공업인데요. 오늘 6.6%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SK텔레콤이 카카오의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3.4% 빠지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줬습니다. 78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을 견인한 지수기여도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파트너사가 경쟁사로부터 피소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4.6%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이후 오늘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첫 거래일 이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평가 속에 9.7% 넘게 올라줬습니다. 또 엔터주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더불어서 관세 무풍지대로 불리면서 실적이 기대됐는데요. 1분기는 이 실적 기대감에 못 미치면서 힘을 못 썼다면 또 2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 속에 오늘 SM을 필두로 전반적으로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게임주 섹터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검은 사막의 후속작인 붉은 사막을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4.5%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플랜 일부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스터플랜에서는요, 기존의 마스터 종목을 점검해보는 진행 추적 플랜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함께 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잡아야 할 투자의 흐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또 혼자서는 계획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저희 투자 우선 플랜 코너 주목해 주셔야겠는데요.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오늘의 마스터 종목도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하게 전략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스터플랜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프로그램의 모든 정보들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오늘 밤 10시 30분에 진행되는 마스터님의 라이브 방송 링크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도 함께 해주셔야 오늘의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생방송 시간 내에 입장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탄탄한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 모셔봐야겠죠? 오늘 빅스 마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할 빅스 마스터입니다. 오늘 사실 시장이 붉은색으로 좀 물들었잖아요.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자, 근데 이렇게 붉게 물든 국내 증시에서도 내가 수익을 챙기지 못했다면 사실 크게 여기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성만 할 게 아니라 다음 주를 위한 이 전략들을 조금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제가 다음 주를 위한 알찬 정보들 많이 갖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특히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꼭 찍으시고 팍스통신망까지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또 다음 주 장을 탄탄하게 준비해보려면요. 기존의 플랜들을 추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행 추적 플랜 코너를 통해서 기존 마스터님의 공략주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표를 한번 보시면요. 정말 여러분 종목들과 수익률이 쏟아져 나옵니다. 4월 25일 오늘 대양전기공업 제시해 주셨는데요. 사실 빅스마스터님이 또 이 방송 출연하시는 날 꼭 종목을 공략해 주시는 게 특기시거든요. 오늘 당일날 타점을 잡아주셨고 6.5% 가까이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사실 방송에서 이 조선 기자재 쪽으로 접근 가능할 만한 종목, 저평가 종목 공개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약속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에코플라스틱 종목 또 오늘 당일인데요. 이 정도 슈팅이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22.6%로 또 올라주는 모습이네요. 정말 이 수익률 챙겨가신 분들 팍스통신망에만 계셨을 텐데 부럽습니다. 네, 25일 오늘 당일이었고요. 그 아래에 또 애경케미칼 보시면요. 어제였습니다. 어제 방송 전에도 잡아주셨는데 38%의 상승률을 또 이 거래일 만에 보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나트륨 배터리 기대감과 더불어서 상한가를 찍기도 했잖아요. 종목들이 정말 많고 상승률도 정말 좋은데 또 이러면 마스터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팍스통신망 들어오신 분들은 또 오늘 이런 수익률에 누구보다 행복한 불금을 보내실 것 같은데 네. 또 종목들 전략 어떻게 잡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방송만 좀 시청을 하셨더라면 좀 많은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어제 제가 이 시장의 초점을 어떻게 두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하지 말고 눌림목을 공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반영되지 못한 업종들에 대한 주목을 해라 라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공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패턴 강의를 했던 것을 기반으로 약 두 종목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제 대양전기공업과 에코플라스틱이에요. 이 테마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자면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업종으로 강하게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고,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두 종목 다 어떤 종목들이죠? 실적 기반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떠한 타점들을 잡았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4일 어제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이죠. 어제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이 100억 마스터 플랜에 이 생방송으로 공략을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QR코드를 찍고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전략들을 자세하게 잡아드렸을 텐데, 자, 그때 당시에 마스터 종목 제가 차량용 플라스틱 제품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왼쪽에는 어디에 집중돼서 제품을 납품한다? 현대차에 직접 납품하는 이 협력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매수가 같은 경우는 에코플라스틱 4월 25일 날 매수가 3,000원, 1차 매도가 3,155원에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보면 사실상 차트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지금 자세하게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딱 희미하게 보이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 아마 이 전략을 듣지 않은 분들이라면 무리하게 이 장대 항목에 쫓아 들어갔을 테지만,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공략을 하셨을 거란 얘기죠. 자, 이 종목 차트를 이제 직접적으로 같이 볼 건데요.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다음 날입니다. 이 음봉과 양봉이 서로 어느 정도 단봉 캔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조정의 흐름을 좀 보였다. 마지막 양봉 날일 때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조정의 단봉 캔들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날이고, 오늘 아침에 어제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저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엄청나게 큰 윗꼬리도 있고
이 캔들이 있잖아요. 그 윗꼬리 캔들에 우리가 접근을 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어요. 이 종목은 이제 일봉 차트를 보고 있는 거고요. 분봉 차트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거의 장 초반에 진입을 했어요. 왜? 충분한 조정을 보였고 아직 실적 기반의 재료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고 나서 대략 1시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꾸준한 상승 파동이 이어지게 되면서 단 3시간 만에 23% 가까운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재료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2주 전에 N자 패턴에 대한 강의를 해드린 적도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상승은 N자를 그리면서 올라간다라고 제가 기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첫 번째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그 뒤로 단봉 캔들 2번의 조정을 거쳤고요.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N자 패턴이 만들어졌죠. 자, N자 패턴을 아직도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N자 패턴만 잘 활용을 하면 이렇게 단 하루 만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기법 교육을 또 시켜드릴 텐데 아쉽게도 오늘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팍스통신망 안에만 계신다면 제가 해당되는 이 기법 언제든지 교육을 시켜드릴 테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QR코드를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뒤에 있는 종목들도 리뷰를 빠질 수가 없겠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 기반, 눌림목 기반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실적주 3가지 혹은 4가지 정도를 공략을 시켜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플라스틱을 얘기를 든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재료적인 부분도 있고 실적도 좋고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조선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조선의 시대다. 오늘도 보면 시장에서 대부분의 수급들을 조선이 다 흡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말 그대로 어제 4월 24일 날 어제 생방송으로 공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이미 1차적으로 공략을 끝냈고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추가적 전략을 잡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4월 25일 오늘이죠. 매수가 18,500원에 매도가 19,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N자 패턴을 그려나가면서 올라가는 흐름들 보이실 거예요. 자, 직접적으로 차트를 같이 볼 텐데 자, 오늘 상대적으로 보면 어때요? 장대 양봉이죠. 기존에 있던 우리가 사실 수익률적인 부분만 접근을 한다면 6%라는 게 굉장히 좀 와닿을 수도 있고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고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략할 수 있었던 타점 1차적인 공략을 했을 때도 상대적인 고점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실적도 좋고 재료도 좋고 재무 자체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이 해당 구간에서도 저평가의 타이틀을 갖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분봉 차트를 보자면 마찬가지로 오늘 장 초반에 공략을 해드렸어요. 자, 3시간 동안 천천히 사실 여타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업종들의 상승 흐름을 본다면 이 종목은 사실상 거래량이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잡았더라면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약 3시간 동안 7% 가까운 상승을 이 한 종목으로 챙겨왔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굉장히 또 이슈적인 부분이나 테마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특히나 이렇게 또 차트 기반의 매매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애경 케미칼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제가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팍스통신망 전용 종목으로서 제가 어제 슈팅 이후로부터 이 끼를 파악하고 팍스통신망 안에서 전략을 제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4월 24일 날 제시를 해드렸어요. 어제입니다. 어제 장중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매수가 7,500원에 1차 매도가 8,980원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20%예요. 이때 당시만 상승률을 20% 이상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매도가를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드릴 수가 있었고 보면 어제와 오늘 어떻게 됐어요? 어제도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었죠. 오늘은 거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을 우리가 사실 분봉 차트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이래요. 자, 어제 장중에 1차적인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아쉽게도 저는 이 애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차트적인 흐름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차트라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하고 슈팅이 나온 이후에도 눌림목을 공략하고자 기다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제가 17,500원에 10시 거의 다 돼서 매수가를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자, 이때 당시 슈팅이 나왔던 게 9시 후반이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그 구간 거의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수 진입이 됐고 자, 이때 이후로부터 대체고래소까지 꾸준한 상승이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상승이 이어졌어요. 자, 첫 번째 어제 사실상 이미 목표가는 도달이 되어 있던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2차 매도가 어디에 있어요?
9,900원에 있어요. 정확하게 이미 9시부터 이때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2차 매도가까지 제시를 해드렸고 남은 잔량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상한가까지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수익 굉장히 부러우실 만도 하실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미지 사진도 수익 사진도 있어요. 30% 그대로 수익 챙겨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회의 시장이에요. 사실 캐치만 잘한다면 수익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게 현재의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이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렇게 기회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연속된 미국 증시의 상승이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텐데 국내 증시는 이 상승을 이어가지 못한 채 계속 횡보를 했잖아요. 그렇더라면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횡보장일 때도 수익을 못 보고 하락장일 때도 수익을 못 보고 상승장일 때도 수익 보기가 어렵겠죠.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전략을 잘 구성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시켜드리고 싶은 멘트입니다. 자, 그런 멘트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전략을 어떻게 포트를 꾸려야 하고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왼쪽에 QR코드 깜빡깜빡하고 있을 거예요. 그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 바로 입장하시면 여러분들께도 다음 주에 대한 수익 포인트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빅스 마스터님께서 바로 어제 방송에서 마스터 종목으로 짚어주시고 또 오늘 단독 공개해주셨던 이 종목들 다 올라갔습니다. 수익률 두 자릿수 넘게 치고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죠? 사실 이 숫자만큼 또 확실한 증명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정확하게 증명해 주시는 빅스 마스터님인데요. 마스터님 따라가시면 정말 작게 들어가도 수익 무게감 묵직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전략들도요. 오늘 방송이 아니라 통신망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어젯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미 다 들어보신 거겠죠. 사실 내가 보유한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를 찍는 것만큼 짜릿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짜릿함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또 빅스마스터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마스터플랜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또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자유롭게 통신망 내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저희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오늘 들으신 이런 다양한 패턴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또 이런 패턴을 어떻게 종목에 적용하는지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들어오셔서 또 함께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 코너인 부의 지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돈의 흐름을 키워드로 뽑아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또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의 시장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의 지도 첫 번째 키워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찍먹입니다. 찍먹. 마스터님은 탕수육 찍먹이세요? 부먹이세요? 왠지 이 질문을 할 것 같았어요. 간파당했네요. 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대답을 어떻게 할까 지금 살짝 고민했는데 네. 저는 찍먹파입니다. 찍먹파세요? 네, 저도 찍먹파인데 통했네요. 통했습니다. 자, 근데 이 찍먹이 갑자기 증시에서 왜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자, 찍고 빠져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정확하게 지금 키워드를 파악을 하셨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찍먹이라는 게 요즘 조금 많이 유행되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흔히 방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탕수육을 가지고 취향 차이가 좀 나잖아요. 나는 조금 약간 찍어서 먹는 바삭함을 좀 느끼고 싶은 분들이 있는 반대로 이제 좀 부어 먹는 좀 약간 좀 어느 정도 말랑말랑해진 상태에서 먹는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나오는 이 하나의 좀 용어입니다. 요즘 나오는 용어인데 사실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찍먹이라는 단어는요. 살짝 찍어 먹어본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좀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뭘 찍어 먹어보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는 상승을 했어요. 사실 횡보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은 계속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조금씩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현재 국내 증시예요. 근데 여타 어제와 엊그저께의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크게 관여를 안 했습니다. 크게 뭐 매도도 하지도 않고 크게 매수도 하지 않는 어느 정도 좀 보합세의 자리에서 좀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은 코스피 중심으로 외국인이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4월 10일 이후로 첫 매수를 보여준 게 오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보여왔는데 자, 대체 얼마나 샀길래 사실 그렇게 강하게 사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까지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 파란불
매도만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매수를 보여왔다는 흐름 자체가 시장에서는 조금 더 특이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샀냐?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뒀나 살펴봤더니 자, 첫 번째부터 한국전력이 나와요. 뭔 관련주죠? 원자력 발전. 그리고 전력 설비에 관련주입니다. 두 번째, 하나옵션. 조선 관련주죠. LIG넥스원, 방산과 조선에 관련주입니다. 그 뒤로 보면 대표적인 업종들 다 어디에 있어요? 조선과 방산, 원자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할까 봤더니 조선과 방산 실적 어때요? 굉장히 좋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원자력 발전 왜 좋아요? 자, 이미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까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 겁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체 뭘 샀을까 살펴봤더니 대표적으로 보니 물론 우리가 봤던 뭐 조선의 조선 기자재나 방산주들도 있겠지만 상위권에는 대부분 2차 전지와 제약주로 포진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럼 골고루 이제 어느 정도 매수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자,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어떤 거 있냐? 자, 조선과 원자력 제약 관련주들은 재료들이 있어요. 어떤 재료들? 실적 재료들, 그리고 수주, 이런 기타적인 개별 업종들에 대한 이슈들의 재료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테마 대체 뭘 사야 될까? 외국인들이 사는 걸 따라 사야 될까? 참고로 외국인들도 손절은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략 없이는 외국인들의 매수를 따라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먼저 말씀드려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적절한 포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분산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얘기겠죠. 자, 근데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대체 뭘 잡아야 돼?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전략들 제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미리 팍스통신망에 와서 입장을 하셔가지고 대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여기에 대한 정보들 아낌없이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는 이 외국인의 수급 찍먹이진 않을까 하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공매도가 또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3월 말에는 13%까지 찍었는데 또 최근에는 4%대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공매도가 축소되면서 사실 외국인의 매도폭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조, 2조를 던지다가 요즘에는 좀 많이 축소됐죠. 몇십억 원대로 줄어든 흐름인데 사실 또 우리가 이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들 나왔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주들 짚어주셨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 위주로 좀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였다. 이렇게 마스터님이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다양한 섹터 안에서도 정말 많은 종목이 있잖아요. 단순히 외국인이 큰 손이라고 해서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가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앞으로 오를 종목들, 앞으로 좋은 흐름들 가져갈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보고 싶으시다면 빅스마스터님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실 거니까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natural입니다. 영어 발음이 굉장히 영어 좋으신데요? 시간 같네요. 네. 무슨 뜻이죠? 그냥 말 그대로 내추럴은 영단어로 무슨 의미일까요? 자연스러운 약간 자연과 관련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자연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오늘 좀 풀어보려고 해요. 오랜만에 좀 얘기가 좀 많이 있으니까 네. 오늘 조금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추럴 자연적인 얘기인데 사실 자연과 관련되어 있는 요즘 시장에 조금 부합시킬 만한 테마 뭐가 있을까요? 바로 친환경에 대한 얘기겠죠. 자, 친환경 어떤 얘기들이 있길래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또 흐름을 이어갔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친환경 부분들에 대한 수급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첫 번째로는 대선 공약이 조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번에 AI 100조 투자를 밝힌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에는 원전과 신재생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추진할 전망이라고 해요. 100조 원 투자를 골자로 한 AI 기본사회 정책을 구성으로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왜 AI 다음에 원전과 신재생이냐. 그리고 사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측에서는 사실 탈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많은 정책들을 꾸려왔었던 것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상 이번에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원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특히나 AI 구동을 위해서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인데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력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력을 만들 수 있는 이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점입니다. 자, 특히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함께 추구하는 에너지 믹스를 이번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자, 대표적으로 이 친환경 신재생이라고 본다면 사실 뭐 풍력도 있고요. 태양광도 있고 수소도 있잖아요. 자, 대표적으로 또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테마 첫 번째로는 이제 수소와 해상풍력에 관련된 내용, 이 강원도의 해상풍력과 수소 산업의 육성을 먼저 첫 번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수소 관련주들 SPL셀이나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 엄청나게 급등하는 흐름들을 시장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보여왔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두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럼 기반으로 그 뒤에 있는 종목들도 한번 볼게요. 이번엔 원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 자, 원전 아까 전에 살짝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체코 원전 다음 달 7일에 최종적인 계약이 나올 예정이에요. 특히나 사업비 자체가 최대 48조 원이 동반될 예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원전에 대한 수급주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자, 원전에 대한 개별 이슈까지 이렇게 또 체크를 해봤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거 뭐가 있을까요? 태양광이겠죠. 태양광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냐? 역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관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에 최대 3,5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요. 사실상 3,500%면 이제 절대 이 태양광을 이 미국 내로 유입시키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이 기사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K태양광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또 SK 이터닉스나 SDN 같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개별적인 이슈들, 정책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대체 지금 태양광, 수소와 풍력, 원자력 대체 뭘 봐야 될까?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이잖아요. 막상 원자력 오늘 아침부터 저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흐름이 좋진 않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공략할 수 있는 테마 그리고 종목까지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 방송에서는 모든 종목이 다 나가지는 않아요. 시간적인 부분들이랑 앞으로 실시간 대응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제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그렇고 이 친환경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또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소식도 나와줬고요. 또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현재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를 좀 정책의 방향성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언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태양광 산업으로 인해서 흑자 전환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기도 했죠. 이렇게 또 친환경 관련주 안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키워드에도 봤지만 요즘 시장에 이 한 테마 안에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뭘 골라야 할지 좀 우왕좌왕 하신다면요. 그 해결책은 저희 팍스통신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 이제 빅스마스터님이 각각의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지 정확하게 짚어주시니까요.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선택도 내추럴하게 해결되실 거고 여러분의 수익도 내추럴하게 해결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까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불사조입니다. 불사조는 죽지 않는 불멸의 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네. 자, 불사조. 왜 불사조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네. 사실 첫 번째 키워드 찍먹에 조금 연결된 부분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찍먹에 대해서 이 키워드를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계속 어느 정도 좀 사고 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찍먹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자, 그럼 증시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보이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부어야죠. 이 부먹을 이제 그때서부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찍먹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뭘 샀고 왜 샀는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화면 보시죠. 이 불사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자, 불티나게 사고 있는 조선.
사실 오늘 시장의 대부분의 수급들이 조선으로 유입이 됐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기관, 개인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계속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등 대표적인 조선의 업종들에 대한 수급세가 과하게 들어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 불티나게 사고 있는 조선에서 제가 불사조를 좀 키워드를 준비를 했었고, 이 불사조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자, 조선이잖아요. 죽지는 않잖아요. 어찌됐든 시장에서 실적으로 증빙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상 쉽게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테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앵커님 뭐라 그랬어요? 불사조는 죽지 않는 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죽지 않는다. 사실상 당분간 계속 꾸준하게 하나의 포트 안에 꼭 담아가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사조라는 의미를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했던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좀 본다면 재료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조선에 대한 업종 실적. 우리가 아까 실적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조금 이따 뭐 자료도 같이 볼 거예요. 근데 실적이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 이 사실상 전 세계에서 호황기를 누리던 K조선에 대한 위상이 아직까지 그때 당시보다 절반 수준도 못 올라와 있는 시점입니다. 아직까지 올라갈 구역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미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조선 업종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시점이잖아요. 특히나 지금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이 있죠? 자, 트럼프 장남에 미국 해군성 장관까지 어디를 와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한국을 방한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어디를 가냐? 대표적으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이 국내 조선업체들을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특히나 이 자리에서 한미 간 함정 유지 보수 협력, MRO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도 좋지, 재료도 좋지, 조선이 안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제가 오늘 이 마스터 키워드를 잠깐 힌트를 먼저 드리자면 이 불사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 앞으로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사도 수익을 보지 못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정적이고 재료도 있고 실적도 증빙되어 있는 이 불사조 테마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면 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말 불티나게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조선주, 불사조 키워드로 챙겨와 주셨습니다. 사실 이 조선으로 우리 마스터님이 키워드를 굉장히 잘 만들어 주시는데 그만큼 우리가 더 눈여겨보고 집중해볼 섹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던가 이 JP모건 같은 해외 IB들에서 굉장히 눈독을 들이는 섹터로 이 조선주가 주목이 됐습니다. 특히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가를 20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는데 그럼 아직 오를 영역이 정말 많이 남아있다. 실적이 정말 탄탄하고 전망이 밝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런 섹터 여러분 공략 안 해보실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이 조선주잖아요. 이미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내가 추격 매수하기보다 우리 마스터님이 골라주시는 그 종목 함께 따라가시면요. 눌림목을 공략해서 상한가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 만들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 또 오늘 미리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마스터 키워드는 바로 불사조라고 하는데 사실 어제 방송에서도 이 조선 네. 기자재 쪽을 딱 짚어주시고 맞아요. 바로 슈팅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마스터 종목 불사조 한번 같이 어떤 종목을 준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조선 왜 봐야 될까? 사실 뭐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 재료도 있고 실적도 좋은데 조선 3사 영업이익을 간단하게 보자면 24년도 대비 25년도 1분기 여러분들 압도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오를 게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1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을 크게 이루어내고 있다. 사실상 한국조선해양이 압도적이지만 삼성중공업도 거의 100%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하나오션은 무려 200% 가까운 성장을 보였어요. 자, 트럼프 공포를 비켜간 조선 방사는 웃었다. 사실 시장에서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무풍지대는 조선과 방산이다. 그만큼 굉장히 안전하고도 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테마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도록 하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기업 설명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얘기를 하나 드렸었죠. 이 해군성 장관, 펠랑 장관이요. 이번에 방한을 하게 되면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이 국내 조선업청들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어떠한 재료를 갖고 있냐? 대형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이라고 여기 써져 있죠. 핵심 부품, 실린더 라이너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어디에 주로 제품을 납품하냐? 주요 매출처 어디예요? 현대중공업 그룹 하나 엔진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딱 아래에 있는 방한하는 조선소들 여기에 직접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딱 보더라도 사실상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선 이 건조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다면 자연스럽게 이 기업의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 종목은요, 이런 재료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종목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보시면 2022년도부터 24년도 때까지 보면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적들은 줄어 있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꾸준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종목 참고로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 종목입니다. 근데 매해 영업이익이 평균 400억 이상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조선소들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기자재 업종들에 대한 매출액도 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영업이익도 그만큼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종목 지금 사실상 엄청나게 저평가의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사실상 지금 저점에서부터 4,000원대부터 이 8,000원대까지 100% 이상의 상승을 이미 만들어냈어요. 중요한 건 아까 뭐라 그랬죠? 눌림목을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상승 나오고 나서 꾸준하게 하락 추세로 어느 정도 눌림목을 만들어준 다음에 지금 이 눌림목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양봉 나오고 눌려주고 또 올라가는 전형적인 N자 패턴의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주봉으로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2007년도부터 꾸준하게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바닥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접어줬어요. 근데 이 차트에 특이점이 하나가 있죠. 어디에 있어요? 자, 대량 거래량이 발동되는 이 2020년도입니다. 이때부터 바닥에서부터 매집의 흐름이 강하게 시작이 됐었고 현재까지 꾸준하게 횡보를 하고 있지만 주가는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월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단봉 캔들들이 확대된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예요? 2024년도 말부터 조금 더 캔들들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의미는 뭐냐?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이제 상승폭을 확대할 준비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종목 사실상 여러분들께 조금 아껴두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으로 우리가 같이 공략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수익 사실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수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자, 해당 종목의 이 종목명과 전략은 잠시 후에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스터 종목 설명 들어보셨습니다. 해외 정부에서도 해외 IB에서도 눈독 제대로 들이고 있는 이 조선주 섹터입니다. 조선주 우리가 공략 안 해볼 수 없겠죠. 또 오늘의 마스터 종목도 조선 기자재 쪽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대형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미 HD 현대중공업, 한화 엔진 등의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대형주들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오르면 이 종목도 함께 오를 거란 얘기죠. 게다가 숫자로 증명되는 이 실적까지 굉장히 탄탄합니다. 시총도 높고 영업이익도 좋고 굉장히 실적 좋죠. 또 차트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어땠나요? 일봉에서도 이제 중기적으로는 좀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고 거래량도 따라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봉도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좀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또 과거와 달리 이 지지선이 좀 안정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제는 좀 이 장기 바닥권을 지나서 추세 전환이 나올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요즘에 캔들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상승이 나올 시기가 됐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조선 기자재 쪽에서 미래가 굉장히 밝은 이 종목 여러분 공략해보셔야겠죠. 마스터 종목 팍스통신망 내에서 단독 공개됩니다. 잠시 후 10초 뒤에 공개되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고요.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명 곧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종목명이 단독 공개됐습니다. 네, 이 조선기자재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명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종목과 함께 자세한 전략을 마스터님이 계속해서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전략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마스터 종목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또 킥포인트 투자 강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빅스마스터님이 정말 강의해 주시는 기법이 항상 실전에 적용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강의도 집중해 주셔야 될 텐데 오늘은 또 일정 매매 기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 국내 증시에 어떠한 일정들이 있고 이 일정들을 토대로 어떻게 또 우리가 전략을 세워갈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다음 주 일정, 증시 일정도 빼곡하게 차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 전시회 RSA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고 대표적으로 보안 테마의 이슈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하나오션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죠.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봤던 건 잠정적인 부분에 대한 실적이고 본 실적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될 예정이에요. 화요일 날도 보시면 양자무와 관련되어 있는 양자 표준기술 전문기업 SDT에서 양자 컴퓨팅 활용 포럼에 대한 행사를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나 하나시스템에 대한 실적들도 발표될 예정이죠.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 수요일 날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트럼프 주니어와 미국 해군선 장관이 방한할 예정인데 이 HD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우리 아까 다 같이 살펴봤던 내용이고 이 팍스통신망 들어오신 분들에겐 제가 특별히 함께 공략하는 일정 매매에 대한 예를 보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자, 목요일 날 사실상 우리 국내 증시는 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인데 이날 애플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금요일에는 미국이 중국발 소액 수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직 관세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크게 봤을 때는 보안과 양자무에 대한 일정이 집중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선에 대한 일정이 있고요. 그 아래 뭐가 있어요? 자, 거기에 해당되는 2차 전지며 방산이며 조선 대표적인 우리가 지금 보고 봐야 되는 업종들에 대한 실적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는 건 실적이 또 좋게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당장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실적주들은 후폭풍이 반드시 온다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슈들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까 이미 거대한 이슈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봤잖아요. 조선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시장이 다음 주에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을 보이더라도 국내 증시는 좀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오를 때 같이 오르는 업종들이 뭐가 있을지 그걸 알아봐야겠죠.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보안이나 양자암호 테마를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이런 이벤트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진행되던 연례 행사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기대감은 미치지 못하겠지만 이런 일정들을 기반으로 수급들이 어느 정도 유입될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RSA에 대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라고 그랬죠. 자, 크립토랩이나 지니어스가 이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급들을 관심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안업계에 대한 CES인 거예요. CES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연례 행사에서 연초에 집중되어 있는 딱 두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 가전기기에 집중되어 있는 CES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얘기가 있는 게 바로 이 보안 CES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행사 수급들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까 봤던 양자무에 대한 일정이에요. 금융산업에서의 양자 컴퓨팅 활용 포럼을 이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보면 이 이슈에 대해서 본다면 크게 아까 전에 그랬듯이 뭐 사실 막 엄청나게 파격적인 임팩트 있는 이슈는 아니에요. 이 꾸준하게 진행되는 연례 행사 같은 건데, 자, 참여자들을 본다면 JP모건 체이스나 HSBC나 딜로이트 등 어느 정도 양자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여기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중요한 건 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설을 통해서 어떠한 멘트들이 나오느냐, 거기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조금 어느 정도 부각될 만한 재료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일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두 가지를 봤다면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또 SKT에서 그 정보가 해킹당한 이슈가 한번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 보안 관련주들이 한번 시장에서 급등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점점 이제 데이터 시대로 변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킹,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특히나 보안이나 양자암호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들도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꾸준하게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반응을 주고 있는 테마라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릴 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보안과도 관련이 있고 양자암호와도 관련이 있는 이 종목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 차트를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때 당시 작년 5월에 상장을 했거든요. 이때 당시 주가가 36,000원이었는데 꾸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반등이 없었어요. 자, 근데 보면 첫 번째 하락 24년도 8월 달에 첫 번째 저점을 만들어줬고요. 현재 시점까지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채 꾸준하게 바닥 잡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닥을 잡으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마다 강한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는 점. 그러면서 저점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거래량 동반되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는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정배를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꾸준하게 우상향의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요즘의 시장 어떻게 공략하라 그랬죠? 눌림목 공략하라 그랬어요. 자, 이때 당시 1차적으로 상승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꾸준하게 눌리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 이평선에 지지받을 확률, 만약에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여기에 대한 탄력적인 부분들의 수급으로 어느 정도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 매매 기법과 더불어서 또 히든 종목도 하나 함께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일정이 나오면 또 수급이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만큼 시장 속의 다양하고 중요한 일정들은 우리가 또 실시간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대응을 마스터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더불어서 히든 종목도 함께 팍스통신망에서 공개해드리니까요. 지금이라도 어서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금요일 빅스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